우리가 지금 과학적 사실이라고 하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과학이 지금처럼 이런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된 건 정말 하나의 거대한 혁명이자 투쟁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과학이 어떻게 그 막강했던 종교나 철학의 권위를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진실을 판가름하는 최종 보스가 될 수 있었냐는 거죠.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17세기 유럽으로 훌쩍 떠나볼까요? 이때는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랑은 정말 달랐어요. 자연 세계에 대한 진실, 이런 건요, 우리가 막 연구해서 발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위에서부터 쭉 물려받는 거였죠. 그럼 그 진리가 어디서 왔냐? 바로 성경,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아주 옛날 철학자들의 말이었어요. 교회에서 이 우주는 신의 완벽한 계획 아래 돌아가는 겁니다 라고 딱 말하면 그게 그냥 진리였던 거예요. 왜? 그게 수천 년 동안 쌓아온 권위였으니까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시기에 아주 작은 변화의 싹이 트고 있었어요. 뭐랄까,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자연 철학이라는 겁니다. 이 자연 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은요, 아니, 옛날 책에만 쓰여 있는 게 다가 아니잖아 하면서 직접 자기 눈으로 자연을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과학의 조상님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바로 이 혁명의 한가운데 엄청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름이죠.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이 사람이 들고 나온 아이디어는 그 당시로서는 정말 너무나 급진적이었어요. 옛날 책에 뭐라고 쓰여있던 상관없다. 당신의 두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믿어라. 바로 이거였죠. 지금 보시는 이 두 이미지가 당시의 상황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줘요. 왼쪽에는 수백 년 동안 진실의 기준이었던 교회의 거대한 권위가 딱 버티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혼자서 망원경 하나 들고 저 멀리 우주의 비밀을 들여다보는 한 인간이 있죠. 이게 바로 그 시대의 가장 큰 충돌이었습니다. 낡은 권위와 새로운 관찰의 대결이었던 거죠. 갈릴레오가 자기 망원경으로 본 세상은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목성 주변을 맴도는 달들을 발견하고 저 하늘의 달이 사실은 매끈한 구슬이 아니라 우리 땅처럼 울퉁불퉁한 분화구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봤어요.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하늘은 완벽하고 모든 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기존의 가르침을 그냥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였던 거예요. 내 눈으로 본 단순한 관찰이 수천 년이나 된 교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릴레오가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이 원칙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강력하고 오래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국 진실을 가리는 마지막 기준은 뭐다? 바로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실, 즉 경험적인 증거다라는 걸 세상에 딱 못 박아버린 거죠. 자, 갈릴레오가 이렇게 관찰이라는 새로운 문을 활짝 열었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작 뉴턴이 등장해서 그 관찰된 세상에다가 아주 강력한 언어를 입혀줍니다. 바로 세상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언어, 그게 바로 수학이었어요. 바로 이 책 뉴턴의 프린키피아인데요.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과학책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 이 책 한 권으로 저 하늘의 행성들이 움직이는 법칙이나 그냥 우리 머리 위로 사과가 뚝 떨어지는 법칙이나 그게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힘 때문이라는 걸 수학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냈기 때문이에요.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뉴턴의 핵심 아이디어는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요.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힘을 딱 하나의 수학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게 딱 나오고 나니까 우주가 더 이상 신이 기분 내키는 대로 움직이는 신비로운 무대가 아니게 된 거예요. 마치 정교하게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예측 가능한 거대한 시계, 거대한 기계장치처럼 보이게 된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뉴턴이 가져온 변화가 얼마나 거대한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이전에는 신의 말씀, 즉 성서였잖아요. 그런데 뉴턴 이후에는 수학적인 증명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겁니다. 진실의 권위가 신학에서 과학으로 완전히 그 무게중심을 옮겨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과학이라는 새로운 세계관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니까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좋아, 관찰하고 수학으로 증명하는 건 알겠어.
그런데 내 관찰이 혹시 내 착각이나 믿음 때문에 왜곡된 건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하지? 그쵸? 순수한 사실만 딱 골라낼 방법이 필요해진 거예요. 여기서 바로 객관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객관성이라는 게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스러운 마음 상태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사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의식적으로 설계한 하나의 시스템이고 우리끼리의 약속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객관성을 지키기 위한 규칙, 즉 시스템을 만들려고 런던의 왕립학회나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 같은 기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규칙은 간단했어요. 첫째, 연구 결과를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학술지 같은 곳에 공개적으로 발표해라. 둘째, 다른 동료 과학자들이 그걸 보고 마음껏 비판하고 검증하게 해라. 그리고 셋째, 누가 어디서 실험하든 똑같은 결과가 반복해서 나와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만 비로소 과학적 사실이라는 도장을 찍어주는 일종의 집단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비유, 바로 객관성의 칼날입니다. 이 객관성이라는 칼날은요, 개인의 주관적인 믿음이나 감정 같은 것들을 싹둑 잘라내고 오직 검증 가능한 사실만을 정밀하게 도려내는 아주 날카로운 도구예요. 하지만 바로 그 날카로움 때문에 이 칼은 인간의 가치나 신념, 삶의 의미처럼 숫자로 증명할 수 없는 다른 소중한 것들까지도 함께 잘라내버리는 그런 냉정한 면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과학적 팩트라는 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치열한 사회적,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죠. 저절로 빛나는 진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객관성의 칼날은 분명 사실과 믿음을 아주 깔끔하게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그 칼날이 사실을 도려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중요한 무언가까지 함께 베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